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갈수록 위협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집계된 사망자 수는 900여 명으로 이미 사스 당시 전 세계 사망자 수인 774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다만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전역의 확진자 증가세는 줄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도국 황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중국 내 사망자 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중국 내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지금 막 집계된 통계를 보면 908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하루 사이에 후베이성에서만 91명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일일 사망자 수가 70명대였고 또 7일부터 8일까지 80명대였는데 결국 어제 하루에 90명 선을 넘어선 겁니다. 살상력이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인데요. 특히 발병지인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에서 중태자가 4,200여 명, 이 가운데 1,200여 명이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 확진자 수는 4만 명을 또 넘어섰는데요. 네. 현재까지 4만 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후베이성에서만 2,600여 명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후베이성 외 지역을 좀 살펴보면 일일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양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일일 확진자 수가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만 890명 됐는데요. 4일엔 700명대로 떨어졌고 또 6일에는 600명대, 그러다가 8일에는 509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전체 확진자 수 역시 증가세가 역시 주춤한데요. 이달 초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다가 지난 8일 2,000명대에 진입했고 어제도 2,000명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집계가 사실 중국 당국이 집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집계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이런 사망자 수의 증가세보다는 확진자에 주춤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또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시민 기자 천추스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CNN이 중국 우한에서 감염 확산과 당국 대응을 고발해온 변호사 출신의 시민 기자 천추스가 지난 6일부터 실종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천추스 가족이 당국으로부터 천추스가 격리됐다는 통보는 받았지만 언제 어디로 격리된 건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천추스의 모친이 아들을 찾기에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확진 환자가 입원한 병원, 또 장례식장 등을 직접 발로 뛰면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으로 게시를 해서 암울한 실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 또 고열로 고생하며 입원하려 며칠 기다리다가 병원 밖에서 쓰러진 사람, 또 임시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운 환자 등의 모습을 전했는데요. 이 중국의 통계가 제대로 집계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缺口罩、缺防护服、缺物资，最重要的是缺检测盒。没有检测盒没法确诊，就只能一次在家里隔离。有了检测盒，还需要。 네, 시민 기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천추스가 홍콩 민주화요구 시위 때도 촬영을 해서 게시를 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8월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 촬영도 했었는데요. 네. 당시 중국 당국은 폭도들의 시위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평화적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찍어서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결국 당국의 호출로 갑작스럽게 이 방송이 종료된 후에 여러 부처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 천추스의 행방이 빨리 파악돼서 실상이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경고한 의사죠. 리원양에 대한 추모 물결의 일자, 이것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원양 의사가 사망했다라는 그 해시태그가 붙은 글이 웨이보에서 조회수만 6억 7천만 건을 기록했고 네. 또 리원양 사망이라는 글 역시 2억 3천만 건에 달했는데요. 나는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는 해시태그가 286만 건을 기록했지만 곧바로 당국에 의해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추모 글이나 수많은 위챗, 그 중국판 카카오톡이죠. 이 계정도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더 우바는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 주민들이 암울한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전하는 그 코너를 운영했었는데 네. 이 코너 역시 이유 없이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중국 학자들은
이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공개 서한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진핑이 거의 중국 내에서는 황제와 같은 대우를 받아서 시황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비판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면서 공개 서한을 냈는데 그 알려진 서한 내용을 보면 리원양이 경고가 유언비어로 치부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국가적인 재앙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베이징대 법학 교수인 장첸파는 리원양 사망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해야 된다고까지 지적을 했고요. 이 그 사회 전반 통제를 강화한 시진핑 정권을 고려하면 이 리원양 죽음이 시진핑 체제를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리원양이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리원양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원양 어머니가 그 아들 사망 후에 심정을 토로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아들이 한밤중에 우한 경찰서로 불려갔다면서 네. 경찰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你没看到没澄清事实以前，那孩子半夜都叫他们武汉那个公安局都给叫去了呗，写有前世也如这么大那个，不给我们也见到了。 네, 이렇게 여론도 나빠지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좀 꺾였다고는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일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뭐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입니까? 네, 바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대응 최일선에 보이지 않는다. 공개 행보를 극도로 자제하면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대형 참사나 자연재해 때마다 현장을 찾아서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과거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일선 방문 등 직접 지휘하는 역할은 니커창 총리에게 맡긴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부실 대응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정치적 위기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의도라는 전문가의 시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 주석은 2018년 개헌으로 인해서 2022년 제3기 집권 실현 발판을 마련한 상황인데 이 신종 코로나 위기로 장기 집권 구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가장 큰 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에어로졸 감염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질본위는 이 에어로졸 감염에 대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 이 에어로졸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게 지난 8일인데요. 중국 상하이시 민정국 청춘 부국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 직접 전파와 에어로졸 전파, 접촉을 통한 전파 이렇게 세 가지 감염 경로가 있다라고 네.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다음 날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가 웨이버 공식 계정에 에어로졸 전파 증거는 확실치 않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공기 중 전파. 네, 그렇습니다. 이 에어로졸이라는 게 그 비말은 어쨌든 이제 무거워서 공기 중에서 가라앉는데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혼합돼서 이게 멀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감염을 일으키는 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비상입니다만 특히 일본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코하마 인근에 정박 중이죠.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70명이 더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확진자 수가 70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어제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감염자가 6명 추가됐습니다. 예. 앞서 5일과 6일 각각 10명씩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발표된 게 41명, 또 3명이 추가가 돼서 64명이었는데 어제 6명이 추가가 되면서 총 70명이 된 겁니다. 현재 크루즈선에 3,600명이 탑승하고 있는데 한 100명 정도가 또 추가로 발열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농후한 상황이고요. 이로써 일본 내에서는 70명을 포함해서 총 96명으로 증가해서 이제 세 자리 확진자 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일본 내에서 70명이 추가됐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일본 당국은 이 크루즈선 내에서 생긴 감염자는 확진자 수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타로 분류를 하겠다고 말을 한 건데요. 네. 일본 정부는 이 유람선 탑승 감염자가 일본 내 감염자가 아니다. 분류를 안 하겠다고 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상륙 전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인데요. 아무래도 오는 7월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크루즈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홍콩에 정박했던 크루즈선에서는 확진자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 예.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와서 하선했다고 합니다. 홍콩 당국은 앞서 그 크루즈선 월드드림이라는 그 크루즈선에서 승무원 1,800여 명을 검사했더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승객 1,800여 명의 경우는 확진 환자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총 하선한 그 인원이 한 3,600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이 월드드림 크루즈선은 승객 4천여 명을 태우고 중국 광저우를 출발해서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네. 여기에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5일 대만에서 돌아온 월드드림호를 그 터미널에 정박시켜서 검사를 진행했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음성 판정이 나와서 모두 하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이끄는 이제 팀이 중국으로 이제 오늘 빠르면 갈 수도 있다고요. 네, 이르면 10일 갈 수도 있는데요. 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죠. 현지 시간으로 8일에 취재진에게 방중 일정을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전문가도 팀에 합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르면 10일 또는 11일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WHO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유행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 방중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 등 세계 동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